스포츠. 네,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이건 기자 유로 2020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까지 적전을 펼쳤고요. 네.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지만 53년 만에 우리는 우승을 손흥민 차지하게 선수 소식이 좀 더 됐습니다. 궁금하거든요. 이건 기자 어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건 현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어떤 표정을 아스날과 토트넘의 동런던 더비가 열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 경찰들이 출전을 했고요. 이 경기가 되기 전에 열리기 전에 어떤 또 토트넘은 승리의 또 리그에서 모습을 보여주죠. 2연패, 어떤 또 아스날은 초반에 리그 3연패한 이후에 리그 2연승 달리면서 약간 하락세와 상승세 팀들 간의 격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토트넘이 아스널에게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전반에만요 3골을 내주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후반 34분에 한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결국에 토트넘은 아스널에게 1대3으로 패배를 하면서 리그 3연패를 당했고요.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골 넣어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까지 적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앞쪽 3경기는 전부 다 1968년 이후로 뒤쪽 3경기는 전부 다 30점 패배.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이탈리아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뛰지 못한 승리를 4라운드 거뒀다는 크리스탈 소식과 팰리스를 함께 시작으로 이곳 웸블리 그다음에 앞에서의 첼시전 이번 아스날전까지 3경기 연속 또 3실점을 했는데요. 3경기 연속 3실점은 2003년 9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스날전은 특히 전반 34분 만에 3실점하면서 와 이렇게 가면은 한 7대0으로 지는 거 아니야 싶었어요. 다행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서 0패를 면했지만 근데 역대 이 두 팀의 경기인 북런던 더비에서 3실점 중에서 34분 만에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건 기자 어떻게 현장에서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 보셨나요? 이 경기가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까지 적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어떤 표정을 허리가 좀 뻥뻥 뚫리는 모습이랄까요? 그러니까 공격에 이제 측면 활용을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허리는 중앙 미드필더들도 어떤 또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또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까지 적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이건 기자가 설명하듯이 중원이 뻥 뚫려서 잘 달릴 수 있게 고속도로를 만들어줬다. 그렇죠. 이거는 뭐 막다가 추풍 낙엽처럼 넘어진 것보다 이거 더 구려 아닙니까? 그렇죠. 토트넘 정도 팀이 미드필드를 생략한 경기를 하다가 그 약점을 공략당해서 졌다는 거는 뭐 감독의 역량 부족이든 선수들의 수행 능력 부족이든 전술적으로 완전 붕괴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 같고요. 팀이 이런 상황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냐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위력도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중원이 수비력은 좋았기 때문에 네. 무리뉴 감독 있을 때는 손흥민, 케인 두 명으로만 공격해도 조금 통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때 1위도 올랐었거든요. 네. 사실 그 공격 패턴이 너무 단순합니다. 케인 선수가 뭐 경천동지할 그런 패스를 한 선수도 아니고 뻔한 패스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케인 둘이 하는 공격으로는 뭐 경기당 한두 골밖에 못 넣거든요. 그런데 이제 3실점씩 해버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탈리아와 이길 수가 잉글랜드의 이건 유로 기자, 2020 영국 현지에서는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내는 이 시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손흥민 선수는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적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그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또 어떤 표정을 선수들도 있고 아니면 뭐 또 어떤 허리 정원에서 해줘야 경찰들이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어떤 또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또 기쁜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적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케인은 부활시켜야 하고 53년 만에 맡은 우승을 지 얼마 안 차지하게 된 누누 산투 됐습니다. 감독은 이탈리아가 경질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 결국에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기자 승리를 어때요?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표정을 나오는 구조고 그리고 이제 감독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게 이제 감독이 경찰들이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죠. 어떤 또 그런데 이제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또 기쁜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적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또 어떤 표정을 그런 상황에서 경질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경찰들이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또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또 기쁜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처음에 1대1로 이제 3연승 할 연장전까지 때는 적전을 역시 펼쳤고요. 누누 승부차기에서 감독하다가 3대2 이제는 경질 설이 돌고 있는데 그래도 90일 정도밖에 안 된 감독 경질이 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경질설이 있지만 또 전 토트넘 선수 중에서 브래드 프리델이라는 미국 대표 골키퍼였던 좀 유명 선수가 있는데 이런 해설위원들은 누노 감독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옹호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토트넘이 뭐 물론 강팀이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3승 3패로 경질 얘기가 나오긴 좀 이른 감이 있죠. 그리고 여름에 영입을 좀 잘했다라는 좋은 평가가 있었는데 그 선수들을 아직 제대로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센터백 로메로 선수도 아직 제대로 투입이 안 됐고요. 뭐 측면 수비수 에메르송 선수도 아직 적응 중이고요. 이 선수들이 좀 자리를 잡고 케인의 활용법을 좀 찾고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반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기자, 토트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적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또 어떤 표정을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일단 뭐 이탈리아가 손흥민 선수는 이 1대1로 경기를 연장전까지 치르고 적전을 펼쳤고요. 대표팀에 승부차기에서 합류하겠네요. 3대2로 그렇죠.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에스턴빌라와의 통산 경기까지 다 유로에서는 두 치르고 번째 아마 우승이고요. 한국으로 올 것 같고요. 몸 1960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A매치 직후에는 좀 부상이 있었지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표팀 합류 시에 컨디션 전망이 좋은 것 같고 그 밖에도 황의조, 황희찬,
이번에 소집은 안 된 대표팀은 안 오지만 이강인 또 정우영 이런 선수들까지 활약을 하면서 지금 유럽파 선수들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소집되는 대표팀 선수 중에서 굳이 불안 요소를 찾자면 김민재 선수는 감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 A매치와 터키로 돌아가서 경기들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2경기씩 풀타임을 꼬박꼬박 다 뛰고 있어요. 한 달 내내. 좀 근육에 피로가 쌓여서 부상 우려가 이제 슬슬 올 때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 혹사에 가깝거든요. 예. 네, 그런 때가 좀 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뭐 황의조, 황희찬 이런 선수들도 지금 감각이 괜찮은 편인가요? 네, 황의조 선수는 현재 최근 3경기에서 전 경기 공격 포인트 3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황희찬 선수도 분데스리가 진출 초반에 비하면 훨씬 많은 출장기회 받으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는 뭐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뭐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이적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레알 마요르카. 그 지중해 위에 떠 있는 섬이죠. 예. 그래서 모든 원정 경기를 다 비행기 타고 본토로 날아가야 되는 마요르카라는 구단에 소속돼 있는데 지금 뭐 소속팀에선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데뷔골을 넣은 게 상당히 유명했죠. 그리고 이어진 경기가 26일에 열리는 오사수나와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까지 연속 선발 출장을 했고요. 오사수나전에서 후반 초반에 교체가 되면서 우려가 좀 있었어요. 다시금 발렌시아 때처럼 오래 못 뛰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감독이 직접 약간의 부상 우려가 있어 보여서 보호 차원에서 교체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번 팀에서는 거의 주전으로 뛰면서 그 환상적인 어떤 패스와 창의적인 플레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기자. 근데 이 이강인 선수가 있는 마요르카가 그 뭐 경기 시간 변경 요청 뭐 이런 걸 했다면서요? 네, 이제 마요르카가 올 시즌에 이제 계속 그 한국 그리고 일본 대표 유망주 선수 중에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일본의 그 쿠보다 케우사 선수도 영입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어떤 표정을 이제 그쪽 남유럽이라는 이쪽 동네에서는 또 중간에 시에스타 같은 거 관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떤 또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또 기쁜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근데 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이 내일부터 관중이 뭐 100% 다 들어온다면서요? 53년 만에 네, 우승을 우리 차지하게 프리미어리그라든지 됐습니다. 유럽의 여러 대회들에서 관중들이 정말 결국에는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 보면서 승리를 거뒀다는 한국은 아직도 프로스포츠 이곳 웸블리 거의 앞에서의 무관중에 가까운데 이탈리아의 정말 생경하다는 느낌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라리가도 동참을 합니다. 스페인 보건부와 그 자치단체들이 오늘 아침에 그 협의를 통해서 프로축구를 포함한 대규모 행사 수용 인원을 좀 높이기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리가는 100% 관중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다만 이제 영국과 다른 건 영국은 마스크 안 쓴 분들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 중계화면에 잡혔을 때 박서준 씨도 영국에 계시니까 마스크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라리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반입 금지 뭐 이런 몇 가지 좀 방역 조치들이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농구 같은 실내 스포츠는 100%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뭐 우리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 어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네.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또 기쁜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디오의 발롱도르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챔피언스 리그가 갈수록 재밌어집니다. 특히 2차전에서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그 중에서 이제 됐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먼저 결국에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를 거뒀다는 맨체스터 소식과 유나이티드는 함께 또 호날두 선수가 돌아오면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미운정 고운정 여러모로 관심이 가는 팀인데
비아레알과 경기를 했어요. 비아레알과 맨유의 경기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비아레알이 이긴 그런 대진이기 때문에 리벤지 매치 성격이 있었거든요. 맨유가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거의 경기 막판 종료 직전 정도에 링가드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호날두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78경기째 출전을 하면서 기존 기록 보유자인 카시아스를 제치고 역대 최다 출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다 득점은 원래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골을 늘리면서 136골로 여전히 이제 자신의 최고 기록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2위가 메시입니다. 메시와 15골 차이가 납니다. 호날두 참 대단하네요. 전설이라기보다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뭐 실로키스, 살아있는 화성 또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또 이제 뭐 178경기니까 이탈리아와 앞으로도 많이 잉글랜드의 남았지 않습니까? 네. 유로 2020 결승 경기가 끝났습니다. 다른 선수가 이탈리아가 깨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대1로 이제 연장까지 A매치 접전을 펼쳤고요. 최다 승부차기에서 출전,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이건 기자, 영국에서도 여전히 호날두와 메시가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까?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이탈리아가 리빙 레전드의 소식이 결국에는 계속 연일 영국 현지의 승리를 거뒀다는 미디어들을 소식과 장식을 하고 함께 있는데요. 이곳 웸블리 한국 앞에서의 새벽에 이탈리아의 어떤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의 경기 메시가 결국 골을 넣으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2대0 승리를 이끄는 골이었는데 일단 뭐 영국에서는 영국 언론들 입장에서는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또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또 어떤 표정을 계속 최고다.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떤 또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또 기쁜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 메시랑 네이마르랑 1대1로 이제 음바페가 한 팀에 있는 연장전까지 건 좀 접전을 반치 펼쳤고요. 아닙니까?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이를테면 메시 선수는 기존에 그 MSN이라는 조합도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가 포함된 BBC라고 부르던 조합도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런 선수가 셋이 모이면 보통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합니다. 이곳 약간 웸블리 보조스코 같은 앞에서의 조합을 놓은 거죠. 이탈리아의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서 이 세 명을 모은 거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포체티노 감독의 지도력이라든지 다른 선수들과의 똑같은 넘어야 할 산이 아직은 좀 많다. 맨시티 한번 잡았다고 이제 경기력이 아직 최고조에 올랐던 것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는 맨시티가 훨씬 잘했는데 결정은 두 번째 우승이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해리케인 영입에 실패하면서 공격수가 없어요. 지금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한 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5배 정도 많이 만들었는데 결정을 못 지어서 졌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레알 이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경기를 해서 졌어요. 어떤 팀? 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충격파를 당했는데 상대가 쉐리프라는 팀인데요. 쉐리프요? 쉐리프가 그 영어로 보안관. 그래서 이 팀 엠블럼도 보안관 벨지 모양인데 도시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 특이한 이런 유로 이름의 2020 결승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 몰도바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대충 알기로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최고를 이뤘고요. 이 팀은 앞선 1차전도 이겼어요.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 조에서 이전 전승으로 조 1위입니다. 역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해서 16강만 가면 역대 챔피언스리그 최고 이변 중에 하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 레알 마드리드가 몰도바의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셰리프한테 패했답니다. 어떻게 어떤 보십니까? 또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또 누구도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결과인데 사실 이 유로 경기 2020 하기 결승전이 전에 끝났습니다. 벨팅사이트라든지 이탈리아가요 여러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어떤 표정을 넣긴 했는데 그 PK 얻어내는 과정도 조금 논란이 있긴 했거든요.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대요. 좀 상대는 너무 약하고 어떤 또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또 깊은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강호긴 하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보다는 선수 53년 만에 아래인 우승을 벤피카, 차지하게 포르투갈의 됐습니다. 벤피카를 상대로 0대3으로 졌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 승리를 거뒀다는 바르셀로나는 소식과 이번 함께 챔피언스리그 이곳 웸블리 두 경기 다 앞에서의 0대3으로 졌어요. 이탈리아의 아까 톱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데 표정을 지난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0대3으로 졌고 이번엔 벤피카 0대3으로 졌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도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탈락할 때 있는데요. 보면 유벤투스 등의 0대3으로 어떤 연속으로 또 또 졌습니다. 승리의 그래서 또 최근 5경기 중에서 3골 차로 진 게 4번인데 바르셀로나가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 바르셀로나 역사상 거의 최악으로 안 좋은 유럽 대항전 성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글쎄요, 허용했다는 건 수비가 안 좋았단 얘기인가? 이건 기자, 수비가 안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메시의 공백이 큰 거겠습니까? 물론 뭐 수비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메시의 공백이 좀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이쪽 현지 언론들, 특히 바르셀로나라든지 스페인 언론들도 메시가 그동안 바르셀로나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모두 가렸다. 그러니까 메시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그 풀백으로 뛰고 있는 하키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메시가 오고 난 다음에 메시한테 자기는 볼을 주고 그냥 뛰기만 하면 된다. 그럼 메시가 또 볼을 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편하게 그리고 쉽게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을 가면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그런 분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몇 년 동안 정말 편하게 메시한테 주고 달리고 하면 되는 정말 편한 어떻게 보면 뭐 병장 축구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렇던 메시가 떠나면서 이제 자기 자신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볼 주는 선수들도 없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의 민낯이 드러났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선수단의 그런 체계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대대적인 수술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네요. 병장 축구를 했다가 병장 메시가 빠지니까 네. 아수라장이 됐다 뭐 이겁니까? 이렇게 다른 선수들이 다 메시만 믿고 자기들이 다 병장인 줄 알고 내무 생활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반대였군요. 네네. 예, 나머지가 병장이고 네네. 메시만 뭐 1등병. 그렇죠. 뭐 그런 느낌.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챔피언스리그 여러 화제를 낳으면서 조별리그 2차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두 분 마음속에 우승 후보가 그대로인지 바뀌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건 기자,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은 과연? 네, 역시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은 바이에른 뮌헨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요? 메뉴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러게요. 예. 이유는요? 뭐 전체적으로 매년 호날두에 대한 뭐 그런 의존도가 많고 파리 생제르맹 M&M이 다치면 안 되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여전히 경기력이 굳건하다는 그런 점에서 뽑았습니다. 김 기자는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이번엔 셰리프한테 졌지만 리그 상승세가 굉장하고 챔피언스리그 전문가인 감독 안첼로티 감독이 돌아왔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랄롱도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건 축구 전문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